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권만식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을 시내버스 기사로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운전대를 잡고 살았죠. 새벽 5시 첫 차부터 밤 11시 막차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다녔어요. 만식 기사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학교 늦었어요. 빨리 가주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듣던 말들이었죠. 그때는 그런 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소중한 인연들이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2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퇴직금도 조금 있었고 20년 넘게 살던 월세집도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점심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저녁에는 뉴스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소한 일상이었어요. 아들 용민이는 회사 다니며 바쁘게 살고 딸 나연이는 아이들 키우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니 감사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만식 씨, 죄송한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건물을 새로 단장하려고 하는데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얘기였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로 기간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주인이 나간 후 혼자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사실 그 며칠 전에 더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당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철수입니다. 어르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다니요. 평생 법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고 어르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해요.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고 진짜 검찰청 직원 같았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안전한 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송금해 주세요.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돈을 보냈죠.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한순간에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 후 아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제야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왜 먼저 상의 안 하셨어요? 너무 늦었죠.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이미 돈은 추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요. 조심하셨어야죠. 경찰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단 가족들과 상의부터 하세요. 후회해도 이미 늦거든요.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용민아, 아빠가 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저도 요즘 형편이 정말 빠듯해요. 대출 이자도 밀려 있고 아이들 학비도 올라서. 그게 아니라 아빠가 사기를 당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함부로 송금을 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죄송해요, 아버지.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뚝 끊어진 것 같았어요. 딸에게도 전화해 봤죠. 나연아, 잠깐만.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아빠가 돈을 잃었어. 어떻게요? 상황을 설명하니 딸도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요즘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에서도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자식들도 다 힘든 거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집도 나가야 하고 자식들한테도 손 벌릴 수 없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혼자서 버스 차고지를 걸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그 길이었죠. 밤에는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주차되어 있는 버스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걸었어요. 112번, 740번, 163번. 모두 한때는 제가 운전했던 노선들이었어요. 엔진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오래된 좌석의 딱딱한 감촉이 그리웠어요. 손잡이의 차가운 느낌, 방향 지시 등의 깜빡이는 소리까지도요. 와,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혼잣말을 하면서 걷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만식 기사님, 안녕하세요. 경비실에서 김 아저씨가 나왔어요. 66살의 친근한 경비원이었죠. 아, 김형. 이런 밤에 뭘. 퇴직하셨어도 가끔 이렇게 오시는군요. 그런데 기사님, 퇴직해도 길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죠. 김 아저씨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차고지를 나와서 시장 골목을 걷다가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복수 수리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죠.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유독 따뜻해 보였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종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어머, 이런 밤에 손님이 오시네요. 74세 주인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작업대 위에는 온갖 부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시계며 라디오며 선풍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잠깐 앉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편히 앉으세요. 그분이 작업을 멈추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보리차지만 따뜻해요.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놓쳤나 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면서 말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버스 타면 되죠. 표는 제가 끊어드릴게요. 주전자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수리점 안은 포근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잔잔히 흘러나왔고 전구 불빛은 주황빛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굳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는 것도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어디선가는 분명히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복수 씨의 수리점을 다시 찾았어요. 어젯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복수 씨는 벌써 작업대에 앉아서 오래된 라디오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잠이 일찍 깼어요.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한복수 씨가 반갑게 웃었어요. 마침 손이 하나 더 필요했는데 잘 왔어요. 작업대 위에 라디오는 정말 오래된 것이었어요. 나사는 녹이 슬어 있고 기판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선은 여기저기 끊어져 있었고요. 이거 정말 고쳐질까요? 제가 물었어요. 고쳐져야죠. 주인이 찾으러 올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래요. 한복수 씨가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사람에게는 다 소중한 물건이 하나씩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물론이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버스 기사였어요. 40년 동안 버스 정비는 늘 제가 직접 했거든요. 엔진부터 브레이크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손기술은 좀 있다고 자부해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그럼 든든하네요. 기계는 다 비슷해요. 고장 나는 이유도 비슷하고 고치는 방법도 비슷해요. 한복수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버스든 라디오든 결국은 기계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가 탁탁 소리를 내며 일했어요. 저는 세심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한복수 씨는 끊어진 선을 다시 연결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 문제네요. 콘덴서가 나갔어요. 새 걸로 바꿔야겠네요.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중간에 한복수 씨가 믹스커피를 타왔어요. 잠깐 쉬어요. 급하게 하면 더 망가져요. 그러네요. 버스도 그랬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사고가 안 나요. 커피를 마시며 잠깐 쉬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수리점을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나? 원래는 전자회사에서 일했는데 명예퇴직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그럼 저보다 먼저 은퇴하셨네요? 그렇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든요. 저도 그런 게 그리워요. 버스 기사 할 때는 매일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만식 씨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콘덴서를 교체하고 선을 다시 연결하고 먼지를 깨끗이 털어냈어요. 마침내 전원을 켜니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던 잡음이 사라지고 깨끗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살아났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좋아요. 한복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고장이 나도 꺼져도 다시 켜질 수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진짜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고장난 물건들을 들고 찾아왔어요. 복수야, 안녕하세요. 이 벽시계 좀 봐주세요. 멈춰서 장사에 지장이 있어요. 선풍기도 고장났는데 여름에 어떻게 해요? 카세트 플레이어도 돌아가다 말아요. 한복수 씨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 시계는 태엽이 끊어졌네요. 고치면 정말 기적이지. 기적은 비싸요. 우리는 싸고 튼튼하게만 해드려요. 한복수 씨의 말솜씨는 늘 간단명료했어요. 하지만 손은 정말 빨랐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상인들이 저를 궁금해했어요. 권만식이라고 하세요.
버스 기사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손재주가 뛰어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163번 기사님 아니세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매일 탔거든요. 운전 정말 안전하게 잘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누군가 저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한복수 씨 옆에서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전선을 묶는 방법,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낡은 물건을 기다려주는 방법.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기다리면 고쳐진다는 걸 알았어요. 버스 정비할 때와 비슷했어요. 만식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네요. 금방 배우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쓸모 있으셨을 거예요. 다만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죠.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난 뒤 한복수 씨가 물었어요. 만식 씨는 왜 그 사기꾼 전화를 못 끊었어요? 보통 그런 전화는 끊는 게 맞잖아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외로웠나 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게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절 찾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수리점에서는 제가 부르겠어요. 권만식, 한복수 씨가 크게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복수, 그렇게 부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별말 없이 편안하게. 복수야, 고마워.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 저도 고마워요. 혼자 하던 일이 둘이 하니까 훨씬 재미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수리점 문이 다시 딸랑 울렸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백호입니다. 이 시장 건물 투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장백호 씨가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이 골목을 재정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해서 비워주세요. 한복수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래 장사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낡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장백호 씨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복수야, 우리가 다니던 길이 바뀌는구나. 한복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회로를 찾으면 되지. 하지만 둘 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막 찾은 새로운 시작인데 벌써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었거든요. 철거 안내문이 시장 골목 곳곳에 붙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은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지? 벌이가 끊기면 정말 끝장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우 찾은 새로운 시작인데 벌써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복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고장난 기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난 마음도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정말로 제 마음도 여기서 고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리점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튀었어요. 제가 어제 작업하던 선풍기에서였어요. 오래된 배선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물, 담요 가져와요. 제가 소리쳤어요. 한복수 씨가 재빨리 담요를 가져왔고 저는 물을 부었어요. 다행히 불은 금세 껐지만
선반 한쪽과 부품들이 타버렸어요. 제일 소중한 공구함도 그슬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어제 코드를 잘못 꽂은 것 같아요. 제 실수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겨우 찾은 새 시작인데 제 손으로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한복수 씨한테도 피해를 입혔고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만 씨가 실수는 고쳐지라고 있는 거야. 한복수 씨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고치면 돼. 기계도 그렇게 고치잖아.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장백호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화재 소식을 들었나 봐요. 보세요. 위험하잖아요. 이 골목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문 닫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번에는 제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낡았다고 다 버리면 사람도 버리는 건가요? 장백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낡았어요. 72이니까 젊지도 않죠. 그럼 저도 버려야 하는 건가요? 복수 씨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도 다 버려야 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장백호 씨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만났어요. 손에는 밤새 써내려간 제안서를 들고 있었어요. 은빛 손 수리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었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식 씨, 좋은 생각이긴 한데 떡볶이 가게 김 사장이 망설였어요. 누가 앞장설 건데요? 괜히 미움 사서 뭐해요.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위험하잖아요. 건들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만식 씨, 괜찮겠어요? 어차피 저는 잃을 것도 없어요. 집도 나가야 하고 돈도 없고. 오히려 해볼 만해요. 과일 가게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복수 씨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명부터 받아볼까요? 치킨집 이사장이 말했어요. 네, 같이 해봐요. 하나둘씩 상인들이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소문이 나니까 다른 골목 상인들도 찾아와서 서명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내렸어요. 장대비였어요. 수리점 지붕에 친 비닐 천막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어요. 빗물이 새어서 부품들이 젖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젖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닦았어요. 만 씨가 집에 가서 쉬어. 한복수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버스는 비가 와도 멈추지 않고 달렸거든요. 저도 달려야죠. 사람도 그래야지. 한복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임시 영업 허가 취소, 재정비 기간 중 출입 제한, 화재 위험으로 인한 즉시 폐업 조치, 문을 닫아 걸어야 했어요. 수리점 앞에 앉은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길이 완전히 막혔네요. 만 씨가, 한복수 씨가 옆에 앉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다리를 하나 놓으면 되지. 다리요? 길이 막히면 새 길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직접. 어떻게요? 이동 수리점 어때?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야.
한복수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스 있잖아. 만식이 버스 운전할 줄 알잖아.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맞아. 이동 수리버스? 제가 소리쳤어요. 버스 안에 수리점을 만드는 거지. 둘이서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그때 마침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식 형,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요. 수리점 없으면 우리도 곤란해요.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복수야, 우리 해보자. 그래, 해보자 만식아. 비가 그치고 나니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새로운 길이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옛날 근무지인 버스 차고지로 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될까 싶기도 하고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창고 옆에 오래된 연습용 차량이 한 대 서 있었거든요. 폐차 대기 중인 것 같았어요. 김 형, 안녕하세요. 경비실의 김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만식 기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저 버스 말인데 혹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낡은 버스를요? 왜요?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수리점이 문 닫게 된 2동 수리버스 계획까지. 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서류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폐차할 예정이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과장님도 의외로 호의적이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우리도 사회공헌하는 기분이 들고요. 서류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 사이에 한복수 씨는 구청에, 상인회는 시청에, 노인회는 방송국에 연락을 돌렸어요. 이동 수리점 허가 신청이요? 특이하네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이곳저곳에 설명하러 다녔어요. 신문사에서도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어요. 어르신,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치는 일을 하면서 제 마음도 고쳐지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요. 기사가 나가고 나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고 구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시범 사업으로 해보죠. 3개월 동안 정말 기적처럼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동 수리버스 시범 운영 승인. 허가를 받고 나니 이제 버스를 개조해야 했어요. 상인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전기기술자, 목수, 용접기사. 각자 자기 기술을 내놨어요. 뒷좌석을 다 뜯어내고 긴 작업 테이블을 설치했어요. LED 전등도 달고 공구함도 단단히 고정했어요. 부품 보관함도 만들고 작은 에어컨도 달았어요. 이거 완전 이동 수리점이네요. 자원봉사자들이 신기해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 공급이었어요. 소형 발전기를 달고 배터리도 큰 걸로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겉에 은빛 손 이동 수리 서비스라고 큼직하게 써붙였어요. 정말 멋진 수리버스가 완성됐어요. 며칠 후 드디어 첫 출발일이 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운전석에 앉았어요.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 핸들을 잡으니 손에 익었어요. 40년간 잡았던 핸들이었거든요. 다시 승차합니다. 엔진을 걸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재개발 구역 끝자락의 임시 시장이었어요. 거기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버스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저게 뭐지? 버스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은빛 이동 수리 서비스입니다.
제가 마이크로 외쳤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머, 정말 버스에서 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든 가져오세요. 첫 손님은 할머니였어요. 오래된 텔레비전을 끌고 왔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화면이 안 나와요. 한복수 씨가 뒷면을 열어봤어요. 이건 간단해요. 선이 하나 빠졌네요. 몇 분 만에 고쳐졌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이 다시 나오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밤에 뉴스를 봐야 마음이 놓이는데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뒤로도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라디오, 선풍기, 시계, 카세트 플레이어. 온갖 고장난 물건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와, 진짜 고쳐지네요. 이제 선풍기가 다시 돌아가요. 저희는 부품값은 최대한 싸게, 수리비는 더 싸게 받았어요. 아예 못 고치면 돈을 받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싸게 받으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후에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유선옥 PD님이 찾아왔어요. 65살의 베테랑 PD였어요.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생방송 출연 어떠세요? 방송이요? 저희가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해요. 저희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 알겠습니다. 생방송이 나가자마자 방송국 문자창이 터졌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도 와주세요. 언제 오세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일정 좀 알려주세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장백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건 무허가 영업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목소리가 화나 있었어요. 유선옥 PD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건 공익방송이고 공개 수리 봉사예요. 구청에서도 응원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송곳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고치러 왔을 뿐이에요.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도우러 왔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질 무렵 버스가 시장을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 마이너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또렷했어요. 새로운 길을 찾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죠. 복수야, 우리 해냈어. 그래, 만식아. 정말 잘했어. 내일은 어느 동네로 갈까? 한복수 씨가 물었어요. 달력을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꽉 찼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빛 수리버스는 점점 더 많은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월요일은 강북, 화요일은 강남, 수요일은 강서, 목요일은 강동. 달력이 빽빽하게 찼어요. 전화로 예약하는 곳도 생겼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뒤에 선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사람, 바로 제 딸 나연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나연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손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울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이런 일 하신다고 들었대요. 그리고 손에는 정말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는 아빠가 남기신 테이프래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테이프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정말 오래된 것이었어요. 케이스가 금이 가 있고 벨트도 늘어나 있었어요. 라벨에는 나연이에게라고 써 있었어요. 나연이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가 죽기 전에 녹음해 둔 것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작업을 시작하면서 나연이에게 말했어요. 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먼저 전화를 끊었지. 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도망친 거죠. 아버지가 힘드실 때 외면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애들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테이프를 고치면서 말했어요. 벨트를 새 걸로 교체하고 케이스도 테이프로 붙여서 보강했어요. 마침내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연아, 내가 먼저 가게 됐네. 미안해. 너를 두고 가서 미안해. 그런데 나연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손녀는 처음 듣는 아빠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복수 씨도 작업을 멈추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연아, 아버님을 잘 챙겨드려.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내가 함께 못다한 효도를 내가 해주면 좋겠어.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모두 조용히 들었어요. 한복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치는 건 기계만이 아니구나. 정말 그랬어요. 기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관계도 고쳐지고 마음도 고쳐지고 추억도 되살아나더라고요. 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런 좋은 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나도 미안하다, 나연아. 그동안 짐만 됐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저희의 자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 버스 앞에 현수막을 걸어줬어요. 은빛 손, 우리들의 길이라고 써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장백호 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표정이 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어요. 장백호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올 길만 알면 되니까요. 장백호 씨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요. 고맙습니다. 버스 엔진이 낮게 울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는 거였어요. 버스는 또 다른 골목을 향해 출발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손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래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저도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어요. 갈 곳도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들려주세요. 같은 길 위에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창밖으로 따뜻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집집마다 저녁 준비하는 불빛, 아이들이 공부하는 불빛, 가족들이 모여 있는 불빛들. 모두 소중한 불빛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은빛 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러 갈 예정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고장난 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빛 수리버스는 내일도 그 길을 달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해도 길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